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37일 만에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숫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정책에 현장에선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이 매일 이 시간 질본에서 발표하는 밤사이 확진자 수를 시청자분들께 전하면서 첫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334명, 334명이 추가되면서 1,595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 대구에서만 307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많습니다. 신천지 그쪽 부분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형태의 집단 감염도 계속 그쪽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8일째인데 어떻게 보면 첫 확진자 나온 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세에 대해서는?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은 당분간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를 지나면서 계속 2차, 3차, 4차 감염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크고요.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대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도 그렇고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에서 지금 이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서울은 만일에 감염이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예. 이 많은 그 감염 환자가 생기면 병상 자체도 사실 서울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경증, 중증, 심각한 단계의 환자들에 대한 분류라든지 그다음에 병상에 대해서 어떻게 첫 치료를 할 건지에 대한 지침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에 334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 총 1,595명이 누적 확진자가 됐습니다. 대구에서만 307명이 무더기 추가 확진을 받은 거고 서울에서는 6명이 신규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충남, 경북에서 각각 4명씩 추가됐고요. 대전에서 3명이 신규로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또 울산, 충북, 경남에서도 2명씩 추가 확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지금 총 12명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12번째 사망자를 보면 73세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던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역시도 기저질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코로나19 확진과 같이 겹치면 좀 급속도로 좀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환자를 통계를 보면 70대와 80대가 가장 위험한데 그중에서도 기저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호흡기 질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보통 40대 미만은 거의 사망자가 없을 정도로 연령과 매우 관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치명률이 1% 정도라고 하는데 어제 그 정은경 본부장 역시도 사망자 대부분이 대남병원 환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명률을 너무 좀 직접적으로 좀 고려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 네. 이 부분 좀 어떻습니까? 좀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남병원의 환자분들은 발견 당시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미 어떤 중요한 시기를 지나서 발견이 되셨고 또 그 환경 자체가 너무나 많이 전파가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었고 또 환자들 자체도 면역이 다 떨어져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망률을 이렇게 계산할 때는 조금 좀 다른 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런 식으로 중증 장애 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있는 곳에서 집단 발생을 한다면은 대남병원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예, 우리 김 평론가님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사망자도 12명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 우려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충격을 받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처음에는 사실은 그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상황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서 예.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외에 있는 지역분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스크 수급이 좀 안 된다거나 마스크 사기가 어렵다고 하는 호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조금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뒤늦게
공적 물량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마스크 수급만이라도 정부가 국민들이 좀 잘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심리 안정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오늘부터 이제 농협 또 우체국 다른 뭐 공영 홈쇼핑이죠. 거기를 통해서 판매될 그래서 오후부터는 아마 소비자들 손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실제 그곳에서는 아직 물량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냥 어제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한다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우체국 홈쇼핑을 통해 가지고 판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일단 급선무는 일선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약국에서 그 기존에 사기 어려웠던 이유는 한 사람이 와서 많은 양을 사가지고 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했던 그렇죠.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한 30개들이 50개들이 이렇게 상자 단위로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한 1,200만 개 정도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기업이나 이런 관공서에 들어가는 분량 빼놓고 한 절반 정도가 시중에 풀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 50개씩 사가지고 갈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사가지고 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5개씩 정도 지금 판매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사놓고 좀 대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다른 분들 마스크가 없어서 지금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많은 양을 사기보다는 좀 작은 소량 단위로 여러 차례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부터 약국에 판매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점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시급하게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농협을 통해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농촌이나 이런 곳에도 다 있으니까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곳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정부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각별히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재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누차 여러 번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WHO에서는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번 몇 번 정도는 재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원래는 원칙적으로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마스크가 없다 보니까 뭐 만들어도 쓰시고 면 마스크도 쓰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보건용 마스크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네, 잠깐 썼는데 한 20분 정도 잠깐 나갔다 왔다, 뭐 30분 정도 잠깐 외출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일회용으로 버리기 너무 아까우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우선은 원래 봉투나 비닐봉투에다 잘 넣어 놓으셨다가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넣고 나서 반드시 손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래서 정 없는 경우라면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네요. 밤사이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는 내용과 함께 미 국무부가 한국 여행 정보를 3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적당한 때를 좀 보겠다. 한국 여행 제한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행 정보를 국무부에 했습니다. 질병통제센터가 아닌 국무부에서 여행 정보를 2단계,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3단계는 여행 재고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 또 호흡기나 에크모 요조라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에 대한 관리 치료가 집중적으로 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그 중증 환자와 심각한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증 환자가 보통 보고에 보면 81%가 경증이라서 그분들은 대부분 뭐 집에서 조절을 하거나 가볍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중증으로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폐렴 환자들도 산소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병동에서 산소요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심각한 단계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기계호흡을 해야 하든가 아니 에크모 같은 기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런 대남병원의 중증 환자들께서는 아마도 중환자 치료를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병상이 빨리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호트 격리된 병원에서는 치료나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코호트 격리된 병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보통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대남병원이 코호트가 가장 먼저 된 병원인데 대남병원이 방송에도 봤지만 이렇게 온돌에 전부 다 예, 앉아서 맞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거는 치료 방법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돌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같이 섞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모든 물품을 같이 쓰고 하다 보니까 감염이 매우 높았던 것 같고 원래 치료는 병상을 따로따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집중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분의 산소 포화도라든지 혈압이나 맥박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코호트만 시켰지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는 상당히 좀 예, 걱정이 되고 화면 심스럽습니다. 보시죠. 지금 사진인데요. 네. 저 대남병원 내부 모습입니다. 자, 저 정도로 열악할지 몰랐어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거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이송을 했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집단 감염이 일어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말씀 나왔던 것처럼 폐쇄병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냈던 환자이기도 하고 또 정신질환을 앓고 또 몸 자체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온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잇따라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청도, 예천, 부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환자의 한 12% 정도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한 7명 정도 7명 나온 것으로 알고 관련돼 있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망자가 이런 시설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중증 질환자하고 초기 질환자를 빨리 구분해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호트 격리라는 게 사실 이 추가로 많이 발병한 그 공간을 무조건 격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격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에 치료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청도 대남병원 사진을 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좀 관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병원을 코호트할 때는 병원이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된 상태의 코호트가 들어가죠. 근데 저 대남병원은 정신과 질환 환자만 특수하게 있는 예.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코호트 되면 병상이 다 따로 있고 중환자실도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병이 중해지게 되면 당연히 중증 환자로 분류가 돼 치료를 받는데 지금 걱정이 대남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표현력이 없고 지금 제대로 모니터가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중증 환자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그 질병 단계가 중증으로 갈 소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격리실이나 그런 좀 대학병원 쪽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병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동도 있고요, 일반 병실도 있고, 그리고 요양병원도 요양병원도 있고, 있고. 거기에 또 보건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는 일선 병의원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병원 안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병원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같은 한 건물처럼 그동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례식까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어떻게 이런 구조의 병원이 유지가 될 수 있었는지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공적으로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예. 이게 이런 데에서 감염병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무대책인 상황이 거의 상황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되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후에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평론가님,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경증 환자가 굉장히 80%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확진 받고 어떤 식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할 텐데 일단 뭐 중증 환자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만 병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대구도 특히 그렇다고 해서 네. 아마 대구 쪽에서 경기도 쪽에 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조금 난색을 표명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이 그걸 이제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환자를 옮겨오게 될 경우에는 경기도조차도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의료 공백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역제안을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병원을 비우고 거기에 중증 환자를 입원을 시키면 경증 환자가 아무래도 갈 곳이 없을 테니까 그럴 때는 경기도가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진주의료원 사태 겪은 것처럼
멀쩡한 의료원도 없애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예.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이 공공의료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대구 같은 경우에 물론 공적 의료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다 그렇죠. 수용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마 경기도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곳들도 일정하게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네요.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의료진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병상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은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두 곳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대구 의료원하고 계명대 동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부족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중앙 임상 TF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했던 발표 내용 중에 다음 달 20일이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월이 들었으면서 환자들이 각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 3주 이내에 그게 정점에 다다라서 좋아질 거라고 조금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날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좀 주목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폐 사진을 보면 굉장히 하얗고 심각한 상태인데 정작 당사자는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이 코로나19 감염의 초기 단계 연구를 보니까 그 한 가족에게 10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진짜 기침이고 아무 호흡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CT에서 폐렴이 나온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거는 바이러스 폐렴의 전형적인 그 양상인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고열이 나서 사진을 찍 엑스레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CT를 찍으면 바이러스 폐렴의 그런 간유리 형태가 보입니다. 예. 그런 형태를 말씀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증이 81%라고 말을 한 이유가 폐렴이 생기더라도 대부분 많이 경증한 경황 그 과정을 겪지만 아까 말한 기저질환이나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질환을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양면된 양상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 사진을 봤을 때 하얗고 심각한 정도인데도 증상이 없다라는 것이 나는 괜찮지만 결국에는 폐는 그렇죠. 악화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타인에게- 자체적으로 좀 치료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그 건강하신 분은 자발적으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폐렴이 생겼거나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바이러스를 몸에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타인에게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신천지 얘기 좀 해볼까요? 전체 신도 명단 받기로 했고요. 각 자치단체가 명단을 받아서 전수조사에 들어갔죠. 일부 자치단체는 벌써 이제 연락을 취했고 검사를 해봤더니 뭐 그런 결과물도 제주도 같은 경우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21만여 명이 맞는지 숫자가 더 된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동안에 굉장히 폐쇄 속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과연 신도 명단이 21만 명이 정확하냐 이것에 대한 의문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뭐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교육생이라고 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고 예, 하잖아요. 예. 그 사이에 접촉했던 사람들 명단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죄송합니다. 명단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예. 21만 명에 대한 검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지금 뭐 경찰 인력이라든가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일일이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일 거고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격리 조치한 후에 확실하게 진단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치료하는 작업들, 특히 그 진단을 그 증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서 이제 오늘 늘어난 환자가 334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307명이 이제 대구에서 맞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31번 환자하고 밀접 접촉자 1,001명하고 그리고 유증상자 1,193명.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인 거죠. 그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어제보다 오늘이 또 환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예,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나오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소망교회도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번에 명성교회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종교 시설을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나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명성교회에서 부목사가 감염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조들하고 접촉을 해서 비상이 좀 걸리기도 했는데 소망교회에서도 다 이제 대형 교회거든요. 대형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목사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배 과정에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렇죠.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현재까지 확진자로 나온 것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은평 성모병원이 더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추가로 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5명이 은평 성모병원에서 발생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병원 이송 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맞습니다. 지금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 그리고 간병인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에 환자가 600명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 전체 병원 직원까지 하면 한 2,0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좀 더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집단 발병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확대된 대구 지역을 방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서울 지역에서 지금 필요한 조치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대구 지역에 사실은 2만 명을 전수사 2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증상이 있는 분도 있지만 증상이 없어도 확진이 되는 분이 있고 잠복기를 거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검사를 하시고 본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자가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 인력과 지원이 분명히 이제 서울에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고 지금 은평 성모도 문제지만 교회 대형에서 그런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예. 산발적으로 전파가 매우 빠르게 지속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서울도 매우 지금 좀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증 환자의 지침과 중증 환자 치료 지침뿐 아니라 검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침도 빨리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직업군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승무원도 지금 그렇죠. 교도관도 돼 있고요. 네.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건 보건소 직원들도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더더욱 좀 이 시점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교도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보건소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천지 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고백하면서 확진 판정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사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신도셨던 분들 또 신도들과 접촉하셨던 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연락을 다 일일이 취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1339라든가 신고를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예. 그렇게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그게 소중하게 자원이 다른 데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지금 방역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공무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공무원들이 연이어 지금 환자들이 발생하고 그러게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구시 공무원이 지금 감염이 되면 그러면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감염이 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특히 다른 분들보다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대형 병원에서 그 자꾸 확진자가 나오는 부분에 관련해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구가 20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지금 미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교회는 주말 예배나 예배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보시는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당분간은 많은 분들이 모이는
뭐 예배라든가 아니면은 행사들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도 있는데 그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단 모임 행사에 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또 할 수 있는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학교도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온라인 강의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 한 달 정도는 온라인 강의를 해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을 보호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라든지 그런 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안정화될 때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병원은 의료진들이 사실은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방호복이나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사도 지금 사실은 오늘 방송 일본에서는 15분짜리 키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른 그런 진단시약을 빨리 또 개발을 해서 검사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 사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뒤따라가지 말고 조금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외출 자제하시고 마스크 수급을 좀 원활히 해서 마스크를 항상 제 생각 한 달 이상은 불편하지 마스크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 잘 지켜주시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좀 이 사태가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수원 본사 월성 원전 국가기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기도 보호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확진자가 벌써 나왔어요.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염병, 그러니까 뭐 다른 사고나 재난에 관련해서는 뭐 매뉴얼이 있을 건데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감염병 관련돼 있는 매뉴얼은 기본적으로는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원전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국가 시설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시설이라고 해서 발생한다고 시설을 폐쇄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일반 다른 시설하고 달리.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세부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메르스 때 경험들을 우리가 누적해서 쌓아왔고 그 교훈들을 갖고 왔지만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감염병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초기에 발생했을 때 종교시설을 통해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때 정부가 강력하게 종교시설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초기에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는 아마 전문가들도 제가 볼 때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종의 굉장히 값비싼 교훈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처럼 하나하나씩 사실은 매뉴얼을 수정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게 뭐 정부에서 모든 시설이나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하게 행정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특성별로 각각의 다른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한 다음에 매뉴얼을 수정하고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방식들을 좀 선택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로나 3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사실 그 의사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킨 이런 법안들이 어떤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바로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이 돼서 적응이 돼야지 저희가 이렇게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제가 체험을 못하고 있고, 근데 저희 의료진에서 가장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것은 예.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우선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상황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임상 시험하는 약을 도입해 주시기를 제가 여러 백신 번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백신이 아니고 백신은 어차피 지금은 바로 쓸 예. 수가 없습니다. 올해 말 정도 돼야 나오기 때문에 약은 지금 임상 시험을 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내국에 통과되자마자 국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 김나인 앵커 국회 이 얘기 관련 질문을 우리 교수님께 드렸는데 김 평론가님 어제 국회에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무슨 근본적인 원인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언 자체를 보고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발언한 거 있었잖아요. 예. 대구 봉쇄라고 하는 봉쇄란 표현 최대 때문에 봉쇄, 예. 뭐 감염병과 관련돼 있는 뭐 이 보건학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적인 통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런 설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게 좋다. 정치적 영역으로 자꾸 끌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명한 거는 저는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미래통합당 쪽에서 왜 중국 안 맞느냐고 채근하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국을 안 막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안 막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국에 갔다가 되돌아온 한국인이 더 많은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 그걸 또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발언이 마치 한국인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처럼 받아들이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건의 발단은 지금 상황에서 중국을 막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에서 입국자가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루에 3,000명 이하고 그중에 우리나라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 그 정도 인원을 막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평가가 예.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먼저. 일본과 뭐 싱가포르, 태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50개 정도 국가에서 발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를 막는 것만이 정말 그것만이 능사냐. 근데 그거는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정치권에서 끌고 들어와서 마치 지금도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질책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대답을 했다고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또 정치적 논란을 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가급적 이런 모습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참에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정부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고려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질병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질병관리본부가 최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역할을 좀 더 많이 맡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번에 뭐 검역법 통과되면서 역학조사관 이제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역학조사관 늘리겠다고 했을 때 다 예산 삭감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 잊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마치 누구한테 추궁하는 듯한 이런 정치적 논란을 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중국 입국 제한 조치 시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의료진 입장이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유학생들이 있으신데요. 예. 문제는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건강한 사람은 증상이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증상이 없지만 타인에게 전염력은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원이 최소한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외부에서 일부분이 들어오는 거를 계속 방치를 하면서 국내에서 막는 거는 어느 의미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일시적이라도 좀 제한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대응책에 관련 설명을 할 텐데요. 국가 역량이 모두 이 코로나19 대응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문 대통령이 여야 사당 대표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위해서 회동을 하죠. 여야 사당 대표를 국회로 찾아가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초당적으로 각 당이 협력을 해줄지 그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네. 대구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차원에서 현재 21만 명 이상의 신천지 교인 명단을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분산해서 정보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